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작년도 국내 이제 의약품 생산 실적이 셀트리온 1등을 했고요. 상반기 수급에서 이제 기간 순매수 셀트리온이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주가는 장중 계속 일단은 엄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만원 미만에서 17만 6천원대를 고가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봉으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을 조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이제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마이크론의 어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빠지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반도체주 관련되는 부분 하락이 좀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다른 섹터의 순환매가 나왔다가 다시 일단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큰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5.64, 나스닥은 87.51.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소폭 약세였죠. 원달러율 자체는 최근에 유럽이나 기타 국가의 어떤 금리나 그 다음에 이제 엔화의 어떤 약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화가 약세가 계속 일단 1,400원대 부근에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9원 오늘도 한 1원 정도 올랐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선물 쪽하고 코스닥에서는 계속 매도.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 매수하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요런 쪽을 이제 금융지주 요런 쪽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양 시장에서 매도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전체 양 시장에서는 5,500억대 이상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선에 어떤 앞두고 다시 13포인트 밀리면서 2,778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세죠. 840선. 1.78포인트 내려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종목 수로는 계속 일단 부진한 어떤 수급 흐름에서 일정 부분 어떤 이제 주도주 섹터 쪽에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를 지탱한다든지 올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어떤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21 이평선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제 코스닥하고 계속 있죠. 여기는 21선 위에서 갭다운 양봉 형태로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죠. 자,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의 영향을 좀 받아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갭다운 양봉,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쪽 종목은 테크윙이 하반기 이제 HBM 관련 에서 이제 장비 쪽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이제 강한 흐름들을 여기는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한 7조 정도 투자 관련되는 부분과 캐나다도 지금 중국 쪽에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 이제 흐름들이 강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캠이 양봉을 지금 내주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제 이제 HLB 쪽이 크게 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니아가 이제 이틀 쉬고 오늘 다시 양봉 흐름,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쪽이 이제 펩트론 관련되는 부분이 14%로 가장 강하게 일단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갭 다운하면서 3일 연속으로 지금 18만원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은 이제 4일 만에 소폭 매수로 일단 수급이 상반기에 기관들의 매수가 셀트리온에 계속 들어왔는데 박스권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섰던 게 연기금인데요. 연기금도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매수로 다시 돌아왔고, 투시는 소폭의 매도세 흐름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면 계속 일단 매도. 그러니까 수급의 압박이 계속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물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공매창고인 신한, 한국 여기서 일단 큰 폭은 아닙니다만 매도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그러니까 결국 박스권 하단에서 좀처럼 반등을 못하면서 자, 6월 달도 5월 달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지금 결국 2분기 실적
보고 이제 이후에 방향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이게 상반기에 사실 이제 뭐 진펜트라의 출시라든지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뭐 재료들이 있었습니다만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벗어나는 게 이 20만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뭐 25만원권, 30만원 정도에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박스권을 장기간 가면서 주가가 수급 논리로 계속 이제 잠겨 있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작년도에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31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생산 관련되는 부분이 2019년도 대비해서 계속 이제 22조대에서 31조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의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원료의약품이라고는 API도 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이제 뭐 파는 일반 의약품도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생산 1등입니다. 1조 5천억 대니까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가장 큰 형태로 생산의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반기에 이제 뭐 상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준공이 돼서 돌아가게 되면 더 많은 캐파의 어떤 실적들을 가지면서 다양한 이제 자체 제품뿐만 아니라 CMO까지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캐파를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이 케미칼에 비해서 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바이오 약품, 특히는 이제 항체 약품 자체가 1세대 이제 뭐 인슐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단백질 그 치료제보다 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단에 이제 계속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상반기 이제 수급 주체별로 가장 매수를 많이 한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집계를 보면 기간 쪽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4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스권이 될 때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올릴 만한 5월달, 들어올릴 만한 6월달에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목까지 매수는 상당히 많이 해놓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셀트리온이 이렇게 좀 매수를 했지만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있는데 여기 셀트리온도 한 10%, 그러니까 기간이 사도 수익을 내지 못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진펜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실적단의 영향의 어떤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 영역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벗어나겠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박스권 영역에서 계속 이제 있는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 통해서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BM에 관련되는 정책 변화라든지 빅파마의 어떤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호조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리지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흐름에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 인증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어떤 속도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임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는 상당히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약가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럽보다 뭐 한 두세 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대비해 가지고는 뭐 많은 거는 5배 이상 뭐 높은 약가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미국 가서 이제 FDA를 두드리고 하는 이유 자체도 동일한 이제 약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받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어떤 이제 도전, 그리고 셀트리온이 미국에다 직판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유럽에서 어떤 판매 수수료를 덜 정도의 어떤 이제 역량을 갖추고 직판을 통해서 마진이 이제 계속 줄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 확보와 신약의 도전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이제 퀀텀 점프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어떤 반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 것들이 뭐 아쉬운 어떤 흐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의 어떤 극복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17만 원대 이제 중반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18만 원의 흐름들을 내일 이제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